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할 내용은요, MW Chapter 6에 나와 있는 Equilibrium과 Equilibrium의 Basic Welfare Properties.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일반 균형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Basic Example 3가지, Pure Exchange, Robinson Crusoe, 마지막 Production Economy까지 각각의 example에서 일반 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도출하고 그 일반 균형의 welfare property, 소위 얘기해서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theorem, 그러니까 equilibrium allocation이 Pareto efficient인지, 그리고 정부가 또 다른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을 일반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시장을 통해서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16장에서 할 내용은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했던 그 발견했던 그런 파인딩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16장에 나와 있는 초반 섹션 세 가지는요. 우리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Private Ownership Economy를 소개하고 그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죠. 거기서 일반 균형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화된 좀 더 제너럴 모델에서 우리가 First and Second Welfare Theorem을 formally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할 거는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모형은요, 컴패러티브 마켓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이코노미는 이 컴패러티브 마켓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요. 그래서 마켓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플리트 마켓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마켓은 모든 재화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마켓 컴플리트네스 어썸션 우리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컴패러티브라는 단어는 여기 이 마켓에 있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주어진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위 얘기해서 price taking behavior 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루고 있는 private ownership economy 챕터 16장에 나와 있는 이 private ownership economy도 comparative market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요. 즉, 이 두 가지 가정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우리가 일반 균형을 얘기할 때 항상 가정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private ownership economy는 총 L개의 커머니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명의 consumer, 그래서 각각의 consumer의 characteristic 이렇게 우리가 묘사해 준 적 있죠. 그래서 왜 private ownership이냐? firm이 consumer들한테 그러니까 각각의 firm은 그러니까 각각의 consumer들은 firm에 대해서 이렇게 ownership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firm J가 profit pi J만큼을 이제 발생시켰다 하면은 consumer I는 그중 theta J I만큼 이제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private ownership에서는 consumer의 wealth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의 마켓 밸류에다가 그 firm의 profit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자본소득이 또 역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총 각 컨슈머 I의 소득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XI라는 번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 그 지출은 총 소득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버짓셋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구성된 버짓셋에서 이제 컨슈머 I가 과연 어떠한 번들을 선택하는지 utility maximization problem 이렇게 우리가 formulate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의 솔루션이 이제 소비자들의 behavior, 그러니까 어떠한 범들을 선택하는지 주어진 가격에서 Wallacean demand을 묘사하는 거고요. 각각의 커머니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aggregate 하면은 market demand function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consumption side였고 production side에는 총 4개의 firm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firm은 production technology로 묘사되는데 MWG에서는 production set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가능한 production plan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production set인데요. 여기서 이제 production set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들, 그 다음에 production set을 기반으로 기업의 행동, 어떠한 플랜을 선택하는지 이제 우리가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을 풀어줌으로써 기업의 공급 곡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게 private ownership economy의 기본 구성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마지막 내용은 챕터 15장에 나와 있는 지난 example은 다 이 모형 안에 속한다는 점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이제 일단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오너십 이코노미에서 과연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의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번들을 선택하고 생산자들은 이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덕션 플랜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ggregate demand랑 aggregate supply가 만나는 점 거기서 이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산출량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시장이란 메커니즘, 이렇게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산출량이 결정되는 이 시장 메커니즘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allocation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주어진 이코노미의 리소스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요. 지금 I명의 컨슈머가 있으니까 각각의 컨슈머가 어떠한 번들을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J의 firm이 있으니까 각각의 firm은 어떠한 프로덕션 플랜을 선택하는지, 이걸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allocation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allocation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실현 가능한 allocation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라고 써져 있는 거는, 한마디로 각각의 소비자들의 consumption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벡터고요. 그러니까 위에 superscript이 없는 벡터 X는 전부 다 모아놓은 벡터요. 그 다음에 벡터 Y, 역시 subscript가 없는 벡터 Y는 모든 펌들의 프로덕션 플랜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 플랜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J개의 벡터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주어진 allocation, 이 전부 다 모아놓은 이 allocation이 feasible 하다는 거는 각각의 컨슈머가 선택하는 번들 feasible 해야죠. 그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모든 소비자 I에 대해서 all I에 대해서 소비자 I의 번들은 선택하는 번들은 적어도 consumption set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 consumer I의 affordability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선택할 수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번들은 consumption set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firm들이 선택하는 production plan 역시 feasible 하기 위해서는 for all J에 대해서 선택하는 production plan은 적어도 production set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feasibility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각각의 commodity K에 관해서 XKI는 이제 총 디맨드가 되는 거죠. 이 총 디맨드는 이 경제가 갖고 있는 commodity K의 총 부존 자원, 오메가 K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production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총 생산된 양, 이거를 넘어설 수 없죠. 총 수요는 총 공급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요. 우리가 보통 프로덕션 플랜을 묘사할 때는 단순히 아웃풋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인풋조차 들어가 있죠. 인풋을 묘사할 때는 얘기했지만 이 component y sub kj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firm들은 commodity k를 만약에 인풋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총 부존 자원에서 그만큼을 차감한 게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요. 그 차감한 게 남아있는 그 commodity K의 총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aggregate supply로 생각해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석은 XKI 총 demand는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production plan을 묘사할 때 왜 output에는 positive 사인을 붙이고 input에는 negative 사인을 붙이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feasibility condition을 input output에 상관없이 하나의 통일된 inequality를 전부 다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no free disposal assumption을 가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처분할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무조건 산 거는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 인풋으로 어떤 플랜을 하기에는 플랜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부 다 인풋으로 또는 아웃풋으로 산출되는 어쨌든 공짜로 비용 없이 디스포즈 할 수가 없다.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inequality는 equality로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총 수요랑 공급이 정확하게 balanced off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example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llocation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안 한지
그거를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Pareto optimality 또는 Pareto efficiency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드리면 feasible allocation이 Pareto optimal하다는 건 Pareto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Pareto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다른 allocation x prime, y prime이 없어요. 근데 이제 firm은 어떻게 보면 컨슈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유닛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레토 개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이 allocation x prime이 적어도 이전의 allocation x보다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줘야죠. 우리가 preference ranking이라는 이 binary relationship을 이용해서 x prime이 x보다 모든 consumer i에 대해서 다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consumer i에 대해서는 어떤 consumer n이라고 할까요? n번째 consumer에 대해서는 x prime이 x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strictly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For some n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컨슈머에 대해서는 x prime 이 allocation이 그러니까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x prime이 x보다 확실히 더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 아마 학부 경쟁에서 많이 할 텐데 파레토 개선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이런 x prime, y prime이 실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보려면은 그 allocation이 적어도 feasible 해야죠.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allocation을 갖고 와서 파레토 개선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x prime, y prime은 이전의 feasibility condition 역시 만족해야 돼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k에 관해서요. for every k 모든 commodity k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총 수요 이 allocation에서 발생하는 x prime에 대해서 발생하는 총 수요요. 이거를 컨슈머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총 부전 자원 오메가 k 그 다음에 firm에 의해서 총 생산되거나 아니면 인풋으로 사용되는 양 y sub kj prime j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llocation x prime, y prime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전 allocation x는 y는 파레토 inefficient한 거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존 allocation은 파레토 optimal 또는 efficient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가 컨슈머에 대해서 이제 efficient하냐, allocation efficient 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적어도 컨슈머들이 우리가 어떤 컨슈머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다른 컨슈머들은 반드시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이제 파레토 옵티멀한 거고 만약에 unilaterally 전부 다 우리가 그 individual 컨슈머들의 웰페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파레토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allocation은 inefficient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allocation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안 한지 그걸로 판별하기는 거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왜냐면은 efficiency라는 건 적어도 주어진 자원이 효율적으로 전부 다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배분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distributional issue는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블릿 포인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Edgeworth box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pure exchange 모델에서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 A가 있고 소비자 B가 있었을 때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는 이 양 원점을 연결한 어떤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 B가 모든 리소스를 가져가는 이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인다우먼트를 가져가는 요 점이요. 또는 소비자 A가 모든 리소스를 가져가는 이 점이나요. 둘 다 Pareto efficient예요. 왜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점이나 우리가 이 점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소비자 B를 약간이나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 A로부터 리소스를 좀 가져와야죠. 소비자 A가 이 양쪽의 이 모든 재화,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가 전부 다 90대, 프레퍼런스가 모노토니스트를 만족할 경우에는 좀 뺏어간다 그러면 소비자 A의 효용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소비자 A를 좋게 만들려면은 소비자 B는 반드시 좀 더 worse off 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점 전부 다 팔 때 efficient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과연 바람직한 distribution이냐, 바람직한 allocation이냐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A랑 B랑 B 사이에 우리가 fairness를 생각하면요, 이 양쪽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distribution 문제도 해결되는 한마디로 좀 fair한 양 소비자한테 공평한 allocation이 될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second welfare theorem에 이제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theorem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allocation, 심지어 이렇게 fair한 것도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efficiency라는 이 컨셉은 이런 distributional 그런 이슈 같은 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rivate ownership economy에서 우리가 일반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균형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전에 example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resource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alloc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 allocation을 실현하는 그 price factor, 이제 이게 이 price factor가 시장 메커니즘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소로 일단은 총 소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이 소비랑 생산을 발생시키는 price factor. 이걸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price factor. 이 세 가지를 묘사하는 게 이 private ownership 우리가 이제 다룰 이 일반화된 모형, 그 모형에서의 Wallacean equilibrium 또는 comparative equilibrium 라고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일단 기업이 선택하는 Y-star, production plan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과정, 모든 재화에는, 그러니까 총 L개의 커뮤니티가 있죠. L개의 커뮤니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firm이나 consumer 둘 다 price taking behavior를 따르고 있죠. 자, 그 말은 지금 이게 만약 이 가격 벡터 P 스타가 만약 균형 가격 벡터다. 그러면 이 균형 가격 벡터에 대해서 그래서 given P 스타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정했다. P스타가 정했다.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allocation Y스타는 특히 Y스타는 이제 모든 firm의 production plan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Y1 스타부터 마지막 YJ 스타까지. 자, 이 각각의 선택, 이 선택은 firm들의 각각의 production plan의 선택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돼야 된다는 점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써주면은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YJ스타를 선택했다. 이때 발생되는 이유는 다른 프로덕션 플랜을 선택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야죠.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큰 이 상황. 여기서 오른쪽 모든 YJ에 대해서요. 실현 가능한 플랜 YJ에 대해서 기업이 다른 플랜을 다른 실현 가능한 플랜을 선택할 때 발생되는 이윤이 YJ 스타를 선택하는 것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컨슈머 입장에서는 역시 주어진 P 스타에 대해서 given P 스타. 저희 given P 스타를 다 까먹었네요. given P 스타에서 컨슈머 I의 선택은 만약에 어떤 번들 컨슈머 I가 번들 XI 스타를 선택했다. 여기서 지금 X 스타 여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 X 스타는요, 컨슈머 I의 선택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컨슈머 1부터 지금 I명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각각의 컨슈머의 선택은 컨슈머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컨슈머 I의 유틸리티 펑션은 use per I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XI 스타를 선택했을 때 발생되는 유틸리티는 다른 번들, 자, 다른 번들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이 번들, 선택하는 번들은 이제 주어진 가격에서 적어도 컨슈머가 살 수 있는 한마디로 affordability를 만족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모든 XI에 대해서 XI는 컨슈머 I의 버짓셋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버짓셋은 그때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가격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UMP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가격.
allocation은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주어진 가격에서 그러면은 그 주어진 가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은 모든 마켓이 클리어링 되는 그래서 각각의 마켓 K 그러니까 J와 K가 거래되는 시장 각각의 시장에서 총 수요랑 총 공급이 만나는 중에서 결정되는 자 그래서 이제 P스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각각 XKI 스타랑 YKJ 스타가 전부 다 P에 관한 함수죠. 가격에 관한 함수니까 이것도 비슷한. 자, 그래서 이거를 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Malaysian Equilibrium 다음에 나와 있는 컨셉은, Market Equilibrium with Transfer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transfer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second welfare theorem을 얘기할 때, 왜 이제, 우리가 그 second welfare theorem의 statement는 모든 임의의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은요, 우리가 그 소비자들의 웰스를 적절하게 트랜스퍼 시키면, 적절하게 재분배하면은요, redistribution한 상태로 시장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의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second welfare theorem은 어떤 주어진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웰스 간의 어떤 그 소비자들 간의 그 웰스 트랜스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를 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웰스를 재분배한 상태에서 시장을 통해서 달성되는 균형 이런 컨셉을 MWG에서 먼저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이 Malaysian Equilibrium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Market Equilibrium Transfer의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서는 소비자들의 웰스를 일단 먼저 redistribution 해요. 재분배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allocation과 균형 가격이 그 Malaysian Equilibrium을 달성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소 세 가지가 price equilibrium 또는 market equilibrium with transfers 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소비자들의 부를 재분배해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는 W1,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소비자는 WI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소비자의 밸런스를 재분배하는데 재분배한다는 거는 적어도 이 경제에 존재하는 그 자원들의 총 경제적 가치, monetary value를 먼저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에는 총 오메가만큼의 인다우먼트가 있죠. 그래서 그 인다우먼트의 monetary value를 따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커뮤니티가 과연 얼만큼의 가격을 가지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P스타가 이 이퀄리브리움이 된다는 거는 일단 이 주어진 P스타에다가 인다우먼트를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닷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일단 인다우먼트의 총 밸류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이 있죠. 그 이윤을 이제 계산해주기 위해서 또 역시 가격이라는 그 정보가 필요하죠. 우리가 똑같이 P스타를 이용해서 이 이윤을 이렇게 전부 다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다우먼트의 가치에다가 총 이윤 가치를 다 더해주면은 이 P스타라는 가격 하에서 이 경제 내에서 생산 또는 인다우먼트를 통해서 발생되는 총 모니터리 밸류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 I한테 재분배해요. 그래서 이 웰스의 redistribution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총 웰스를 구하고요. 이 경제의 생산 또는 인다우먼트를 통해서 나오는 총 경제적 가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를 소비자 I명의 소비자들한테 각각 이렇게 재분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이 WI를 다 더하면은 이 총 이 economic value랑 서로 이렇게 동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은 웰스의 redistribution 결국 그거밖에 없고요. 그럼 웰스를 이렇게 재분배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일단 Y 스타는 예전과 똑같아요.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YJ 스타는 firm J의 profit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또 계속 given P스타를 까먹네요. given P스타에서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given P스타에서
소비자 i한테 배분된 그 범들의 선택, xi 스타는 소비자 i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버즈 컨스트레인트에 약간 변화가 생기죠. 왜냐면 지금 부를 재분배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과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xi를 선택하는 거는 xi는 어디의 원소냐면은 그 총 지출이요. 주어진 피스타에서 이, 그럼 피스타 더 xi가 wi보다 이제 작아야겠죠. wi만큼 불을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원래는 이제 그 버즈 컨스트레인트에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다우먼트 같이 그 다음에 펌의 오너십으로부터 나오는 자본소득 이 두 가지를 더한 엘리멘트가 있었는데 이 균형 컨셉에 대해서는 부가 재분배된 후에 wi만큼 얻으니까 버즈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버즈 컨스트레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모든 그래서xi에 대해서 xi 스타가 xi보다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주면은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가 풀리는 거죠. 네, 똑같은 market equilibrium condition, market clearing condition. 그래서 이게 균형 피스타, 균형 가격 피스타를 결정하고 마지막 컨디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컨셉하고 우리가 이 전 슬라이드에 정의한 왈레이준 에퀴리브리움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후자가 좀 더 일반화된 그런 그 균형 개념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웰스를 리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전에서는 웰스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웰스를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리디스트리뷰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은 이전의 왈레이지안 이퀄리브리엄의 균형 컨셉을 포함하는 좀 더 일반화된 그런 그 마켓 이퀄리브리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왈레이지안 이퀄리브리엄에서는 WI 모두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for each i에 대해서 소비자 i의 그 웰스가 P star 거기다가 소비자 i가 가지고 있는 endowment 그 다음에 P star에다가 그냥 해보실까요? 네, YJ star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 i가 갖고 있는 그 ownership firm J에 대해서 Theta J I 소비자 i는 Theta J i만큼의 ownership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모든 J에 관해서 더해준 소비자 i의 릴스는 딱 이렇게 픽스돼 있었거든요. 이전 왈레이지안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이제 이 마켓 이퀄리브리엄 컨셉에서는 웰스가 소비자의 웰스가 이제 전체 웰스가 이거랑 동일하기만 하면은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일반화된 개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프라이빗 오너십 이코노미의 기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일반 균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섹션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First Fundamental Theore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익히 봤듯이 아담 스미스의 Invisible Hand Property,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각각 비록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그 유틸리티만 추구하면서 범들을 선택하고 각각의 firm들은 자신의 이윤만을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어떤 그 own interest만을 생각해서 이제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하에서 각각의 그런 self-interest behavior는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그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가격이 증가하고요. 수요가 너무 줄어든다 그러면은 가격이 역시 하락해서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 수요랑 공급을 밸런스업 시켜줄 거고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allocation에서 모든 소비자들의 그 웰페어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소비자의 웰페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결국 모든 자원이 그렇게 efficiently 굴러간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에 그 아담 스미스가 제시했던 invisible hand property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formal statement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first welfare theorem은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정은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한다?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firm은 자신의 profit을 위해서 profit maximization을 위해서 플랜을 선택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그런 behavior assumption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가정은, 이 외에 필요한 가정은 소비자들의 preference, 여기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weak, 아주 weak assumption 하나만 더 우리가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컨디션인데요. 이거는 MWG Chapter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선호에 대해서 소비자 선택 문제를 다룰 때 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어떤 이제 엑시엄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 엑시엄을 고려하는데, 일단 선호가 레셔널하다는 가정을 먼저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선호가 complete하고,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재와 그 커뮤니티 범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선호가 complete하다는 거죠. 네, 두 번째 transitive하다. 그러니까 어떤 X 번들을 Y 번들보다 더 좋아한다. 그리고 Y 번들을 Z 번들보다 좋아한다. 그럼 X를 Z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선호가 rational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선호가 continuous하다는 가정을 보통 하죠. 이건 이제 좀 되게 exceptional한 케이스를 좀 제거해주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lexicographic p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선호가 continuous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호가 갑자기 이제 그 선호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continuous라는 걸 가정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게 선호가 볼록하다, 컨벡스하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선호가 모노톤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거 가정하죠. 그 모노토니스티에 대해서 약간 완화된 가정, 그거보다 좀 더 약한 가정인데요. 그게 이제 local non-satiation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수학적인 가정은요. 그러니까 어떤 포화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ocally 포화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선호가 locally non-satiated하다. 그거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모든 번들 x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번들 x에 대해서 그 주변에 xi 프라임이 존재해요. xi 프라임이 어떤 xi 프라임이 존재하냐면은 xi랑 충분히 가깝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xi 주변에 epsilon neighborhood 안에 xi 프라임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즉 xi 주변에 xi 프라임이라는 범들이 존재해서 소비자 i는 xi 프라임을 이 범들을 기존 xi보다 더 좋아하는 이 조건이 만족하면 우리가 선호가 locally non-satiated하다, 한마디로 주변에 포화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satiation point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두 개의 재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점이 만약에 satiation point다. 그러면은 indifference curve가 전부 다 이 점을 향해서 그 소비가 움직일 때 utility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런 점들을 적어도 제거해 주는 게 바로 이 local non-satiation의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정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indifference curve가 아니고 더 이상 이런 밴드의 형태로 나오는 indifference set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전부 다 indifferent한 거거든요. 이 밴드 안에 있는 거는요. 그래서 왜 이게 local non-satiation 가정을 만족하지 않느냐면요.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범들이 다 indifferent 하면은 우리가 이미 한 범들 X를 선택해요. 빨간 점. 그러면 이 빨간 점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볼을 생각하면은 이 주변에는 X보다 더 strictly 더 좋은, 왜냐면 전부 다 indifferent 하니까요. 이 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범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strictly 더 좋은 범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local non-satiation 가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local non-satiation 가정이 만족하면은 indifference,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curve에서 우리가 이거랑 어떤 번들 x가 이 curve 위에 있으면은 이 번들 x랑 indifferent한 모든 번들 이렇게 curve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거보다 아래 예를 들어서 이제 x1, x2가 전부 다 소비자한테 좋은 바람직한 그런 재화다. 그러면 이쪽 아래에 있는 거는 x가 더 좋은, 여기 있는 y보다요. 이런 번들보다는 x가 더 좋고, 그쪽 위에 있는 이 upper control set에서는 반대로 여기 있는 셋들이 x가 더 좋은. 그래서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커브를 중심으로. 자, 이게 이제 local non-satiation의 그런 implication이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호가 모노톤하면은요, 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이 선호가 locally non-satiated래요. 그래서 LNS요. 근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locally non-satiated 하다고 해서 반드시 monoton한 preference는 아니에요. 왜 이 반대 방향이 성립하지 않냐? 요거는 MW Chapter 3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이러한 그 local non-satiation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counter example 한번 보면 되죠. 만약에 선호가 모노톤하지 않는다. 그래서 locally non-satiated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소비자, 첫 번째 소비자의 indifference set이 이렇게 밴드 모양을 이룬다. 여기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indifferent하다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x 스타, 이 점은 parity efficient예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이 x 스타는 시장 균형으로, 그러니까 Malaysian equilibrium이에요. 이 allocation은요. 왜냐면은 지금 이 allocation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이게 왜 시장 균형이냐면은, 자, 일단 왜 시장 균형이냐면 지금 주어진 가격 벡터 P에 대해서 일단 두 번째 소비자는 지금 선호가 locally non-satiated를 해서 이렇게 indifference curve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가격 벡터에서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주어진 가격 벡터에서 지금 이 버진 라인과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서로 접하고 있으니까요. x타에서. 그러니까 실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주어진 가격 팩터에서 왜 x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접하지는 않죠. 지금 이 밴드가
엑스타랑 정확히 접하진 않죠. 하지만 이 주어진 가격 벡터에서 엑스타가 그 소비자원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 바운드리인 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주어진 가격 벡터 이렇게 P에서요. 요 P 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소비자원한테 첫 번째 소비자한테 이제 살 수 없는 한마디로 그 affordability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거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나 다 지금 첫 번째 소비자한테는 엑스트라랑 정확하게 indifferent한 거죠. 요 바깥에 있는 거. 요런 거는, 요 밴드 바깥에 있는 거는, 지금 요게 indifferent하고, 만약에 지금 요 아래에 있는 밴드가, 아래쪽에 있는 밴드가요, 첫 번째 소비자가 더 안 좋은 거라면은요, 그러면은 실제 엑스타를 선택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래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또 다 무차별해요. 그러면은 엑스타를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가격 벡터 P에서 소비자 원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 해석이 조금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그래서 왜 엑스타가 여기서 우리가 시장 균형으로 볼 수 있냐? 이 가격 이걸 이제 이 엑스타를 균형으로 이 알로케이션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가격 벡터 P를 먼저 고려해 주면은요. 이 가격 벡터 P 하에서 양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해 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Azure the Box 안쪽에 있으니까 feasibility condition. 이건 지금 Azure the Box니까 그 exchange 모델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하에서 X단은 양쪽의 효용을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주어진 가격 벡터 P에서 그 다음에 feasibility condition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Malaysian equilibrium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파레토 efficient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제 간단한데요. 지금 X타에서 X로 만약에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소비자는 X타나 X나 둘 다 이 밴드 안쪽에 있는 원소니까 indifferent해요. X타나 다 이 밴드 안에 있죠.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은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이동시켜도 자원 배분을 이렇게 이동시켜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은 변하잖아. 반면에 두 번째 소비자는 확실히 좋아지죠. X를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그거보다 X를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두 번째 소비자를 확실히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X는 파레토 inefficient예요. 그래서 X가 비록 시장 균형이라고 하더라도요. Malaysian equilibrium을 하더라도 파레토 inefficiency가 발생하죠. 이렇게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밴드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local non-satiation 가정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왜 local non-satiation한 가정이 일단 필요하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증명할 건 뭐냐면은요. 증명할 스테이트멘트 바로 이 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선호 관계가 locally non-satiated하다. 그러면은 X타 Y스타가 만약에 Malaysian equilibrium이다. 그러면은 Pareto efficient하다.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X타 Y스타가 Malaysian equilibrium이다. 그 말은 일단 소비자가 선택하는 각각의 번들. 그래서 소비자 I가 선택하는 XI 스타는 주어진 가격 P스타 여기서 소비자 I의 UMP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local non-satiation 가정을 하면은 이 소비자가
이 소비자 I가 XI 스타라는 번들을 선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총 지출이 소비자 I가 가지고 있는 웰스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바인딩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요. 만약에 locally unsatiated하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버진 라인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X스타가 옵티멀 그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범들이다 그러면 그 범들은 무조건 이 버진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있으면요, 그 locally unsatiation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주변, 이 네이버후드에서 어떠한 네이버후드에서 상관없죠. 이 네이버 우리가 이 버짓 셋 안에 들어가 있는 완벽하게 포함되는 이런 네이버후드를 생각해 줄 수 있죠. 여기 안에서 이 빨간 점보다 더 확실히 좋은 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 이 X 프라임은 빨간 점보다 확실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옵티멀 바운드는 이 버짓 셋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버짓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결국에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버짓 라인 위에 있다는 건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총 익스펜디처가 소비자 웨이트랑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U equilibrium이 파레토 efficient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걸 소위 얘기하는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하죠. 일단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결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X스타, Y스타가 파레토 efficient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이걸 보통 이러한 증명 방법을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하거든요. 수학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증명하려고 하는 걸 먼저 일단 부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레토 efficient하지 않다면은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allocation이 존재해요. feasible allocation이 존재하죠. x prime, y prime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such that 그래서 어떤 소비자 i는 이 x prime이라는 이 allocation을 확실히 더 strictly 더 좋아하는 거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적어도 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xn prime은 같거나 더 좋은 거죠. xn 스타보다. 그러니까 이 allocation에서 결정되는 번들보다 x 프라임을 그냥 적어도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같은 거죠. 그래서 남은 모든 소비자 n에 대해서요. i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 n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적어도 feasible 해야 돼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모든 k에 대해서 xk i 프라임은 오메가 k에다가 y sub kj 프라임 j를 1부터 다 더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llocation x 프라임, y 프라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주어진 x와 y스다가 파레토 efficient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자, 그러면은 이 증명은 우리가 이제 revealed preference를 이용하거든요. xi 프라임이 xi 스타보다 더 좋아요. 확실히 더 좋아요. 소비자 i한테는요. 그런데 주어진 가격 p 스타에서 소비자 i는 xi 프라임 대신에 xi 스타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 xi 스타를 선택했어요.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xi 프라임은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소비자 i가 선택할 수 없는, 즉 버짓셋 바깥에 있다는 바깥에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xi 프라임에다가 우리가 P스타를 dot product 해주면은 xi 프라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i가 필요한 총 지출이 나오는데요. 이 지출이 갖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n 프라임, 닷 이외의 소비자들한테 xn 프라임이 xn 스타보다 적어도 더 좋아요. 같거나 더 좋아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요.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xn 프라임은 버짓셋, 그 버짓 라인 위에 있거나 또는 그 바깥점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모든 소비자 i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 n한테 n 프라임이 더 좋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왜 소비자 i, 적어도 한 명의 소비자 i한테는 x 프라임이 더 많은 효용을 안겨다 줘요. 그러면은 xi 프라임은 이 번들은 소비자 i의 버짓셋 외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한번 합쳐볼까요? 지금 inequality가 두 개 있으니까요. 이걸 두 개 있으니까 일단 p star dot xi prime 그 다음에 wi 그 다음에 p star xn prime wm.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부등식은 모든 소비자 n한테 다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aggregate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i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 n, 그 다음에 소비자 i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전부 다 x 프라임에 관해서 모든 소비자 i의 그 범위를 다 더해 준 거죠. 그냥 P스타는 이제 동일한 그 팩터니까 여전히 여기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자의 모든 웨alth를 다 더해 준 거죠. 근데 소비자의 모든 웨alth를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총 부전 자원의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이윤,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price equilibrium with transfer에서 나오는 이 wealth redistribution과 똑같은 건데요. 어쨌든 redistribution을 했던지 안 했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wealth를 다 더해주면은 반드시 이게 만족해야죠. 이게 만족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거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YJ 스타예요. YJ 스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알로케이션에서 왜냐면 지금 이 경제에서 우리가 이 이코노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그 이코노믹 밸류는 인다우먼트 고정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알로케이션에서 잠시만요. YJ 스타. YJ 스타. 그러니까 그쵸. 이게 여기서 하나 가정이 더 들어가는 거, 잠깐만요. 이게 왜 yj 프라임이 아니고 yj 스타냐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시작점이 x다 y스타가 Wallacean equilibrium이다. 그 말은 일단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P 스타 그다음에 XI 스타 닷은 WI랑 같아야 되고 WI가 의미하는 거는 그쵸. P 스타 닷 그다음에 오메가 I 그리고 from J의 모든 profit 테라 JI에 대해서 파이 J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파이 J는 P 스타 닷 YJ가 되죠. YJ 스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프라이빗 오너십 이코노미에서 소비자 I의 웰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I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총 인다우먼트를 다 더해주는 거니까 P 스타 닷 오메가 바가 나오는 거죠. 총 부전자원. 그 다음에 여기를 모든 i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wi의 총 합이랑 같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서메이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만약에 i에 관해서 먼저 더해주면은 이 안쪽에 i는 이 오너십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from J에 대해서 모든 소비자, 이 오너십을 전부 다 더해주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I, 이 순서를 바꿔준 다음에 I에 대해서 먼저 서메이션 해주면은 1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YG 스타트가 되는. 자, 결국에 요게 YG 스타랑 그러니까 WI를 전부 다 더한 거, 이 소비자들 웰스를 전부 더한 게 YG 스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일단 각각의 소비자들의 선호가 locally non-satiated하다. 그래서 버즈 컨스턴트가 바인딩한다. 이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유도할 수 있네요. 약간 헷갈려. 왜냐면 이게 필요해요. 웰스를 다 더한 게 YG 스타랑 같다. 여기서 같다. 이 조건, 이 등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contradiction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럼 contradiction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등식을 살펴보면은 YJ 스타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지금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다 더했더니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 다 더하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왼쪽과 우변이 어느 게 더 큰지 보면은 적어도 이 quantity는 이거보다 확실히 크죠. 나머지는 다 같거나 큰데 확실히 더 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strict inequality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리고 wi의 합은 이거랑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도할 수 있는 contradiction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가격 P 스타에서 from J가 선택한 플랜 YJ 스타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즉, P 스타 YJ 스타는 주어진 가격 P 스타에서 우리가 YJ 프라임을 가져와도 YJ 프라임은 이제 실현 가능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플랜이니까 YJ 프라임을 가져와도 적어도 이게 더 from J한테 이윤이 더 커야 돼요. 모든 J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J에 관해서 다 더해준 거. 여전히 왼쪽이 더 크죠. 그 말은 우리가 이거랑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야. P 스타 닷 오메가 이건 똑같죠.
그리고 yj 스타 대신 yj 프라임을 집어넣으면은 적어도 요 아래쪽에 있는 quantity는 위쪽에 있는 이거보다는 위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요.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이쪽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G에 대해서 pstar. yjstar 이게 유도가 가능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떼내면은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더 크다는 거, 스트레이트 이니퀄리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랑 우리가 요 요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 feasible하다. 요 조건과는 서로 이게 consistent 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커뮤니티 K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PK를 곱해주면요. 그럼 각각의 커뮤니티 K에 대해서 서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각각의 K에 대해서 왼쪽 좌변이 확실히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x 프라임, y 프라임이 infeasible하다. 한마디로 이 feasible하다는 가정하고 서로 배치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contradiction이 결국에는 Pareto equilibrium allocation이 Pareto optimal하다는 그런 결론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증명할 때 약간 좀 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증명하는 그 논리의 시퀀스는 왜 우리가 local enunciation 가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만약에 X스타, Y스타가 원래 이전의 equilibrium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 A한테 배분되는 bundle XI스타는 머진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일단 부정했죠. negate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결국 이런 feasible allocation이 또 다른 Pareto improvement가 발생하는 feasible allocation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revealed preference를 써서 부등식을 이렇게 유도했고요. 결국 이 부등식하고 이 등식하고는 서로 contradiction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ontradiction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했던 x스타, y스타가 Pareto inefficient 하면은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efficient하다는. 그래서 equilibrium allocation은 Pareto efficient하다. 이런 결론이 유도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이 의미하는 implication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결론은 되게 positive하죠. 하지만 이걸 반드시 positive conclusion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게 왜 positive하냐? 제가 왜 먼저 positive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오는 allocation이 Pareto efficiency를 달성한다는 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한 거는 딱 요거 선호가 locally enunciate하다 이 가정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되게 generally 이건 되게 그렇게 locally enunciate하다는 가정은 그렇게 우리가 strong assumption이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정한 게 이미 벌써 너무 많아요. 일단 가장 커다란 가정이 뭐냐면은 모든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그래서 마켓이 일단 컴플리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비자랑 생산자는 충분히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그래서 모노폴리 이런 걸 다 제외하는 거죠. 아무도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킹 비헤이비어 역시 가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미 벌써 되게 심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뭐 externality가 존재. 우리가 property right 같은 거, undefined property right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을 매기가 되게 힘들죠.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마켓 파워를 가지게 되면 price taking behavior 깨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는 추가적인 가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모든 information.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전부 다 가격이라는 그 다음에 이 어떤 재화가 available한지
그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서 comple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만약에 서로 비대칭적이다 그러면은 역시 이 welfare theorem은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마켓 메커니즘 자체로는 우리가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가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보면은 가정 하나만 집어넣은 것 같지만 이미 벌써 우리는 세 가지 underlying assumption을 되게 커다란 걸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positive 결론이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어요. 네, 두 번째 weakness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과연 시장 그 균형으로 달성되는 그 allocation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우리가 distribution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두 번째 weakness는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에 의해서 이제 그 좀 보완되는데요. 왜냐면은 이 state 이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다른 efficient allocation 그러니까 distribution 문제를 해결하는 그 efficient allocation조차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first welfare theorem 한번 알아봤고, 자, 제가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냥 second welfare theorem까지 한번 끝내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welfare theorem은 첫 번째 welfare theorem의 역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모든 efficient allocation은 우리가 price equilibrium transfer 그러니까 부를 재분배하고 나서 가격 균형 또는 시장 균형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MWG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서술해 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second welfare theorem은 우리가 그냥 pure exchange economy에서만 증명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U economy, 그러니까 생산을 제외하고 각각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다우먼트를 교환하는 이 exchange economy에서 이 second theorem이 어떻게 증명 가능한지 그것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근데 이 second welfare theorem은 추가적인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first welfare theorem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뭐냐면은 선호가 strictly convex하다는 거죠. 자, 요 강볼록하다는 가정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소비자 I의 선호가 강볼록하다는 거는 X 프라임이 X보다 같거나 더 좋거나 같거나 더 좋아요. 그리고 X 더블 프라임이 역시 X보다 똑같은 번들 X보다 더 같거나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데 X 프라임이 X 더블 프라임과 같지 않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X가 있는데 그래서 X 프라임 서로 다른 두 번들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번들을 이어주는 이 라인 세그먼트는 X를 통과하는 이 인디퍼런스 커브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라인 세그먼트에 있는 번들들은요. 이 라인 세그먼트의 그 parametric equation이 이렇게 되죠. X 프라임에다가 알파만큼 웨이트를 주고 X 더블 프라임에는 1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라인 세그먼트 위에 있는 모든 번들이 다 묘사가 가능하죠. 이 번들은 기존 X보다 확실히 더 좋은, strictly 더 좋은. 지금 왜냐면은 indifference curve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convex 하면은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직선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strictly convex 하지 않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세 점 연결하면은 요 양 끝점, 요 두 점을 연결한 라인 세그먼트는 그냥 이렇게 indifference curve만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 라인 세그먼트랑 이 라인 세그먼트 위에 있는 번들과 기존의 번들 X는 정확하게 indifferent 하죠. 하지만 strictly convex 하다는 건 이렇게 직선 부분이 이런 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완벽하게 원점을 향해서 둥글게 생긴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가정을 성립하면은 임의의 parity efficient allocation X단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달성시켜주는 가격 벡터 P스타가 존재해요. 그래서 X스타랑 P스타, Y스타는 지금 없는 거죠. 생산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를 재분배하고 나서 시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 마켓 이퀄리브럼이 돼요. 자, 그래서 왜 strictly convex가 필요한지, 여 example. 제가 이거는 순수교환 경제에서 한번 example 보여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보여주면은 x 프라임은 지금 parity efficient 하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소비자의 indifference curve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의 indifference curve. 이게 서로 접해요. 그래서 지금 가정한 게 뭐냐면은 선호가 볼록하지 않아서 첫 번째 소비자 indifference curve가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하진 않죠.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두 개의 indifference curve는 서로 어떤 렌즈 형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x 프라임은 parity efficient예요. 우리가 어디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적어도 둘 중 한 면을 피해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x 프라임은 시장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균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알로케이션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x 프라임을 시장 균형으로 달성하게 그러니까 이걸 균형으로 이 배분을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 벡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시장에서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x 프라임을 소비할 때 양 소비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돼야 돼요. 그 말은 그 x 프라임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가격 벡터는 적어도 이 두 무차별 곡선이 서로 이렇게 탄젠트한 그 서포팅 라인이 된다는 거죠. 이 라인은 요게 서로 이제 탄젠트한 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서로 접하니까요. 정확히 그 접하는 탄젠트 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탄젠트 라인을 그려주고 나면은요. 과연 이 x 프라임이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라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 소비자는 이렇게 이 점을 선택함으로써 이 점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소비자한테 이쪽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x 프라임은 실제 두 번째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죠. 이 주어진 가격 벡터에서요. 하지만 첫 번째 소비자는 더 많은 x 프라임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면서 이 점 대신 이 점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선호가 볼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레토 이피시언트 하더라도 시장 균형으로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 만약에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우리가 프로덕션 셋에서 컨벡시티가 꼭 필요해요. 이 두 번째 웰페어 티어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이거에 관한 example은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를 다룰 때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거 바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 가능 집합이 이렇게 볼록하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X타는 여기서 이 자원 배분은 실제 파레토 이피시언트 하지만요. 여기서 지금 소비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의 인디퍼런스 커브랑 생산 가능 집합이 서로 딱 접하는 점에서 딱 이 한 점이 유일한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알로케이션이 과연 시장 균형으로 달성 가능하냐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 예전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점은 균형으로 달성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선호의 컨벡시티도 필요하지만 생산 가능 집합의 컨벡시티도 필요하다는 점. 근데 우리가 first welfare theorem을 우리가 위해서는 적어도 첫 번째 정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볼록하다는 가정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한 10분 이 정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웰페어 티어럼을 한번 증명해 볼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증명은 MWG에 나와 있는 증명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왜 간단하냐면은 우리가 Pure Exchange Economy에서 적어도 균형, Malaysian Equilibrium이 하나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 theorem을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 존재하냐, 균형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First Welfare Theorem을 기껏 증명해 놨더니 그러니까 시장 일반 균형은 efficiency를 달성한다. 이걸 증명해 놨는데 알고 보니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제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문제는 이 실제 균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냐 이 existence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17장에서 좀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이건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아직 증명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 존재해요. 자, 근데 어쨌든 실제 존재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할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건 뭐냐면은 지금 Y스타 없죠. 생산 없어요. X스타가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Price Equilibrium with Transfer 이걸로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스타가 Pareto Efficient하다. Pareto Efficient하다는 정의하에는 feasible 하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커머니티 K에 대해서 지금 생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총 KJ와의 소비는 총 부전자원 보통 오메가 바라고 붙여주는데 오메가 K 바랑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 X스타는 feasible 하기 때문에 이 등식 만족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exchange economy를 생각해보면은 원래는 그 오메가 바만큼 인다우먼트가 이렇게 주어진 exchange economy를 생각해봤는데 인다우먼트가 X스타로 바뀐 그러니까 웰스를 우리가 트랜스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비자들이 이 X스타, 이 efficient allocation의 그 인다우먼트만큼 갖고 있는 그러한 exchange economy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initial endowment가 이제 그 자체가 Pareto efficient 하는 거죠. 자, 그래서 endowment를 서로 이렇게 재조정함으로써 오메가 바에서 X스타로 바꾼 이런 상황의 pure exchange economy를 생각해보면요. 이 economy의 시장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이 새로운 new exchange economy의 그 Malaysian equilibrium이요. 여기서 이제 존재한다는 가정이 여기서 들어간 거죠. 이거 반드시 존재해요. 이런 새로운 시장, 이러한 이코노미의 균형이요. 자, 그러면은 이건 균형 가격이고 이거는 균형 배분이죠. 각각의 소비자 I에 대해서 소비자 I에 대해서요. 우리가 웰스 레벨을 여기서 어떻게 맞춰준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코노미에서는요. 이 이코노미에서 소비자 I가 갖고 있는 총 웰스는 소비자 I는 지금 XI 스타만큼 부존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부존자원을 재분배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에서 소비자 I가 갖고 있는 총 웰스는 이제 우리가 시장 균형 가격 P스타에다가 이제 요거를 서로 다 풀어주면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제에서 발생되는 총 그 총 웰스는 전부 다 I에 대해서 더해주면은 E스타 XI 스타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K에 대해서 XI 스타를 전부 다 I에 대해서 더한 거는 오메가 K랑 같으니까 이게 서로 오메가 바까지 같은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그 price wealth distribution,
price equilibrium with transfer 이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순수교환 경제에서 발생되는 총 소득은 이만큼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재분배해요. 어떻게 재분배하냐면은 피스타 이런 교환 경제에서 그 균형 시장 균형 가격을 이용해서 피스타를 이용해서 그래서 원래 파리티 efficient allocation과 dot product를 취해서 소비자 I의 웰스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총 웰스가 이 이코노미에서 발생되는 그 이코노믹 밸류랑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퀄리브리엄 컨셉에서 발생되는 웰스 리디스트리뷰션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엑스타가 이 이퀄리브리엄으로 달성 가능한지, 이 엘로케이션이 달성 가능한지 그 여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웰스를 이렇게 재분배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재분배했을 경우에 실제 발생되는 그 Walrasian Equilibrium Allocation과 기존의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이 서로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다가 결국에는 Walrasian Equilibrium을 달성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 X바랑 Walrasian Equilibrium Allocation 우리가 정의했던 X바랑 실제 처음에 시작했던 이 efficient allocation 이게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모든 파레토 efficient allocation이 결국 균형 배분으로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extra price 피스타는 결국 price equilibrium transfer가 된다는 거. 어떻게 transfer했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걸 증명하는 방법, 이 서로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X바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이 교환 경제의 Walrasian Equilibrium을 정의를 했어요. Walrasian Equilibrium은 결국 모든 소비자가 X바를 선택하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의 웰스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X바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 I가 얻는 효용은 지금 XI 스타도 지금 주어진 웰스에서 그리고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XI 바를 선택했다는 거는 XI 스타보다 XI 바에서 소비자 I가 가지는 효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 등식이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XI 바가 Walrasian Equilibrium이고 그리고 XI 스타는 지금 소비자 I가 P스타라는 가격 하에서 주어진 웰스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바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XI 바는 XI 스타보다 더 소비자 I한테 같거나 좋아야죠. 이 관계가 모든 소비자 I한테 만족하죠. 지금 여기서 소비자 I는 임의로 선택된 사람이거든요. 각각의 소비자 I에 대해서 소비자 I의 웰스는 각각의 소비자 I의 웰스는 지금 이렇게 재조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파레토 efficient allocation을 선택할 수 있게끔 웰스를 재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비자 I는 XI 바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UI XI 바보다 이건 역시 선택 가능한 점이었죠. UI XI 스타가 더 같거나 좋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이 말은 각각의 소비자 I 입장에서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모든 I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XI 봐도 실현 가능하죠. 왜냐면 Walrasian Equilibrium Allocation이니까
실현 가능한 조건 만족하죠. 실현 가능한 allocation이에요. 모든 소비자 i에 대해서 같거나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X는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소비자 i에 대해서 이게 strictly 더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X가 parity efficient 하다는 가정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efficient allocation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i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strictly 더 좋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소비자 i에 대해서 무조건 같거나 더 좋은데 이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i는 이 둘간을 서로 무차별하다고 느껴야 돼요. 만약에 이쪽이 더 확실히 더 좋다. X다가 우리가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이라는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좀 생각해 보면은 모든 소비자 i한테 갖고 우리가 요 X다가 parity efficient 이 말은 결국에는 이게 이 preference relation이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서로 indifferent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indifferent 하다는 거. 자, 그래서 xi 바랑 xi 스타랑 이렇게 indifferent 하죠. 자, 그리고 xi 반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점이니까요. xi 반은 결국 이거 두 개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u 다 첨자 i를 다 까먹었는데요. 소비자 i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점. budget set 안에서죠. 자, 그럼 이게 결국 이 관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xi 봐도 소비자 i 입장에서 xi보다 좋고 그 다음에 xi 스타도 소비자 i 입장에서 xi보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xi 스타가 만약 x바랑 x스타가 서로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거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고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convexity 가정이 나오게 돼요. 이 convexity assumption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랑 linear combination 해준 거. 요게 xi 바보다 확실히 더 좋은 거죠. 확실히. 그런데 xi 바랑 xi 스타를 서로 이렇게 linear combination 해준 거. 이거는 역시 affordable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지금 P스타 하에서 xi 봐도 정확히 wi랑 같고 그 다음에 xi 스타도 wi랑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람다 곱해주고 아래다 1 마이너스 람다 곱해준 다음에 우리가 서로 더해주면은 P 스타 람다 xi bar 1 마이너스 람다 xi 스타 네, 우변은 그냥 wi가 나오죠. 결국 이 average bound는 P 스타 하에서 역시 소비자 i가 선택할 수 있는 버짓셋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짓셋 안쪽에 있는 게 모든 xi보다 더 좋아요. 그 말은 심지어 xi 바보다 더 좋다는 거죠. 이 관계가 xi 바보다 더 좋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i 바가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한다는 그 가정을 깨뜨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contradic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또 다른 번들이 xi바보다 더 좋은 그래서 xi바가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해준다는 그 가정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x바랑 x랑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은 우리가 웰스를 잘 조정해주면은 시장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second welfare theorem이 이렇게 순수교환 경제 안에서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요. 역시 first welfare theorem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 모든 재화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price taking behavior.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가정. 이미 벌써 이 가정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에이전트가 negligible size가 아니라서 market power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allocation을 시장을 통해서 어떤 그 정부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그냥 시장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을 enforce 해야 돼요. 그래서 regulation을 통해서 이렇게 enforce 해야지만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또 이제 부의 재분배에 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allocation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의 재분배가 좀 필요한데요. 시장 균형을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정부가 너무나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이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뭘 더 좋아하는지 이 프레퍼런스에 대한 정보. 이미 벌써 정부가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한 그 allocation을 시장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웨스트를 잘 재조정해가지고 딱 그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랑 그 다음에 프레퍼런스까지 전부 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다우먼트에 대한 정보가 특히 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어사이먼트에 인다우먼트가 이렇게 재조정됐을 때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풀고 나서 보면은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보면은 이 인다우먼트가 각각의 소비자들이 인다우먼트에 대해서 그 외부에 그 알리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세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게다가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점, 그 외에, 그 디스트리뷰션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럼섬 형태로,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럼섬 형태로 무조건, 부를 재분배해야 돼요. 이것도 솔직히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퍼블릭 파이낸스 같은 수업 들어보면은 이 디스토셔널 텍스가 훨씬 쉽죠, 부과하기가요. 럼섬 형태로보다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이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근데 럼섬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좋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부과하는 데는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디스토셔널 텍스를 이용해서 일반 익사이즈 텍스를 이용해서 부를 재분배할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측면에서는 좋지만 자연스럽게 데드웨인 러스가 발생해서 efficiency에 대해서 러스가 생기죠.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컨드 레피어 티어렘을 과연 우리가 policy 그 implementation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떠한 그냥 이론적인 reference point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efficient 하면서 공평한 allocation 역시 시장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유일한 역할은 그냥 웰스를 그냥 서로 시장 가격에는 영향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웰스를 럼섬 형태로 이제 재조정하는 것밖에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theoretical하는 어떤 그런 reference point이지 이게 진짜 현실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너무나 많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럼섬 형태의 그런 트랜스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4주차 강의 녹화하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